안녕하십니까. BMW 브릿지의 김팀장입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후륜구동하고 엑스드라이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BMW의 엑스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컨텐츠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우디, 벤츠와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부분도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감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량 구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BMW 브릿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매와 관련된 부분 저희 영상 더보기를 보시면은 저희 오토 브릿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BMW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즉 S드라이브와 X드라이브죠. BMW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일단 후륜구동이 한 400만 원 정도 싸죠, 가격이. 그리고 출고가 빠릅니다. 특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옵션가도 400만 원 차이 나는데 거기다가 재고가 아무래도 후륜구동이 더 많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더 세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출고도 2달 정도는 빠르죠.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MW의 X드라이브가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바퀴가 4개 굴러가는 거는 다 똑같지 않나, 모든 회사들이 다 사륜구동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BMW의 X드라이브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식 다판 클러치라는 부분인데요, 전자식 다판 클러치가 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마그나라는 회사에서 만든다고 해요. 근데 마그나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핵심 부품은 마그나에서 만들지만 요것을 세팅하는 기술, 그 기술은 BMW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그나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BMW X드라이브가 훨씬 요 선제적 대응, 즉 작동 속도가 민첩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계식 사륜구동이 바퀴가 헛도는 거를 감지한 후에 기계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X드라이브는 바로 요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즉 헛돌기 이전에 미리 예측해서 반응을 한다. 요게 바로 X드라이브의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여기 센서가 있죠. 전방 센서도 있고요. 유레이트라는 센서, 그다음에 엑셀의 궤도량, 여기도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센서로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향각 센서도 있네요. 조향각 센서도 있어서 엑셀을 밟는 깊이, 그리고 차체가 기울어지는 요 레이트, 이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0.1초 단위로 읽어드려서 바로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에 동력을 배분을 한다, 그런 기술이다. 아무래도 상당히 진보된 그런 사륜구동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앞바퀴로 100% 구동력이 배분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앞바퀴로 구동력이 100% 배분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이 X드라이브는 50대 50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동력 배분이요. 그러니까 0대 100은 가능해요. 뒷바퀴의 100은 가능한데 전륜의 100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앞바퀴 어떻게 100이 되느냐? 요때는 어떤 거냐면 물리적인 단절이 아니라 뒷바퀴가 완전히 헛도는 상황, 즉 빙판길이라든가 모래밭, 모래길, 이런 험로에 있어서 탈출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는 앞쪽으로 가용 토크의 100%가 앞쪽으로 실린다라는 뜻이래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뒤쪽에 토크를 0으로 끊어내는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뒷바퀴의 구동력을 상실하면은
앞바퀴에 모든 힘이 실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험로 탈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빙판길 같은 데서도 상당한 적지력을 보여준다 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쟁사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아우디의 콰트로, 가장 유명한 사륜구동이죠. 아우디의 콰트로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아우디는 최근에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을 채용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기계식 사륜구동을 고집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식 사륜구동이 워낙에 유명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느낌, 그런 것이 주는 신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직진 안정성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체결감이 주는 묵직한 느낌, 마치 탱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게 아우디 콰트로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포매틱은 상당히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이 포매틱 같은 경우는 크게 포매틱과 포매틱 플러스로 나눠지죠. 그래서 포매틱은 구동력 배분이 이렇게 뒤로 0대 100이 되지가 않아요. 고정이죠. 6대 4. 그러나 포매틱 플러스는 0대 100이 되죠. 가변형이 됩니다. 포매틱은 가변형이 아니고요. 포매틱 플러스는 가변형입니다. 두 개의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모델에는 대부분 포매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포매틱은 가변형이 아닙니다. BMW는 0대 100이 가능한 가변형인데, 가변형이 아닌 대신에 이게 또 승차감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MW X드라이브는 민첩성, 핸들링, 운전의 재미, 이 세 가지를 다 살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X드라이브가. 이렇게 세 가지 모델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디 기계식은 너무 구형이고요. 아무래도 벤츠의 가변형이 아닌 것도 상당히 저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BMW의 X드라이브가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츠도 포매틱 플러스로 가면 가변형을 쓰잖아요. 그리고 아우디도 요즘에 최신 모델에는 다 전자식 다판 클러치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BMW의 X드라이브가 가장 최신의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챕터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해와 진실. 바로 연비죠. 아무래도 X드라이브 그러면은 무게가 한 150kg 정도 무겁죠. 가운데 트랜스퍼 케이스랑 그 다음에 구동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5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구동 축에서 생기는 힘의 손실, 그리고 무게에서 생기는 물리적 저항, 이것 때문에 연비가 과거에는 뭐 한 5% 정도 차이가 났었죠, 실제로. 그러나 최신의 BMW X드라이브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채용되면서부터 연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속을 하게 되면은 앞바퀴 동력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항속 시 앞바퀴 동력을 아예 제로로, 그러면은 저항이 제로가 되죠. 앞바퀴 저항이. 그래서 연비를 굉장히 높게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최근에 나오는 X드라이브와 X드라이브의 연비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X드라이브가 이제 연비 면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단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 시장 분석.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술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몰라도 되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한국 시장의 리스크, 특히 한국에서 X드라이브가 인기가 많은데 첫 번째 환경적 리스크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70%가 산악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행하는 도로는 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한복판 아파트만 가도 지하 주차장 램프가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겨울에 눈 조금만 와도 후륜차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요즘에 생겼죠. 게릴라성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호우 현상이 생겨서 이럴 때는 이제 또 수막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또 그립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X드라이브는 1년에 단 하루 이런 위급한 상황을 위한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단 하루가 아니고요. 요즘 같은 때는 지금 올 겨울만 해도 눈도 많이 왔죠.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상당히 많은 날짜가 이 X드라이브를 필요로 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지형적 리스크 상당히 있다.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자산 가치죠. 중고차 감가 방어율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X드라이브 모델이 높은 잔존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SUV 모델들은 특히 더 심하고요. 세단들도 X드라이브 모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차량을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대팔 때 중고차 시장에서 후륜구동 모델은 사륜구동 모델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즉 감가상각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도 중간에 승계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리스 만기 전에 승계하시는 경우, 이럴 때도 X드라이브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X드라이브 모델들은 승계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치에는 X드라이브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자, 리스나 렌트인 경우에 반납형이다, 노, 반납형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무조건 X드라이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윈터 타이어를 매년 교체한다, 아니요, 그렇다면 X드라이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실구매 차이가 800만 원 이상이 난다, 노, 라면은 X드라이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X드라이브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BMW 브릿지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